나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강의할 때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셨죠?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의 꿈을 이렇게 쓰신 분? 역시 지금 고3 뒤에 계시는데 고3 중에도 쓰신 분 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을 썼던 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셨는지 쓰실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장 갖고 싶은 거, 세 번째는 가장 가고 싶은 거, 네 번째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목표, 다섯 번째는 멘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를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한 장 거기에다가 적으시면 되거든요. 나는 몇 월 날 뭐를 할 거다. 나는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가고 싶은 거, 나의 꿈, 나의 목표, 다섯 번째가 멘토입니다. 이거를 제가 썼던 거를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꼭 꿈 넘어 꿈을 발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시간이 넉넉하면 한 10분 정도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5분 정도로 할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써보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수원 하이텍처럼 고등학교 때 꿈을 누가 이야기해줬다면 지금은 아마 꿈이 제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뭐였냐면 꿈 넘어 꿈이 있었어요. 꿈 넘어 꿈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고동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고동 이사님이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학을 어디 갔을까요? 카이스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있다고 했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어떤 학생이 나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 꿈은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졸업해서 뭘 할 건지에 다 꿈 넘은 꿈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의 학생 중에 정말 훌륭한 학생이 반에서 들어가기 전에 1등 하다가 정말 훌륭한 학생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막 수업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훌륭해요. 영어만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근데 왜 그걸 선택했냐면 이제 고동 이사님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로서는 이 친구가 꿈 넘어 꿈이 없었다. 왜냐면 자기가 카이스트 졸업해서 에디슨처럼 나는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적 때문에 나의 소중한 생명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훌륭하게 카이스트에 갔으면 또 훌륭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에디슨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좀 나쁜 쪽을 선택한 게 감사노트를 쓰지 않았을까? 안 써서 그러지 않았을까? 잘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몰라도 감사노트 썼으면 아마 그걸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꿈 넘어 꿈도 있었다면 그래서 꼭 꿈 넘어 꿈하고 감사노트는 죽을 때까지 쓰셔야 되겠죠? 네. 대답 몇 분만 하시는데 그래서 꼭 꿈 넘어 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저부터 이제 발표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회사가 애니톡이에요. 교육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말해라 애니톡을 인재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애니방은 언제 어디서나 방을 구하자 그래서 애니방 부동산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목표 달성을 2021년 11월 11일 날 100억을 목표를 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공 박물관과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서 입주 기업을 11개를 계약하겠다. 지금 11개 정도는 입주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000평씩 땅을 사서 사옥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공 박물관과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서 입주 기업에 121개 계약을 하겠다. 2032년 11월 11일. 제가 왜 맨날 11월 11일을 선택하냐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날짜를 적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그 회사 두 번째 법인을 창업할 때 언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언제 가냐면 2019년 1월 1일 11시 11분에 회사를 이렇게 이전을 했거든요. 두 개 있는 거를 임대를 주고 또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1월 1일 아니면 11월 11일로 목표 설정을 합니다. 너무 막 날짜 막 23일 막 13일 막 머리 아프잖아요. 저는 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1월 1일 아니면 11월 11일로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고요. 갖고 싶잖아요. 맞아, 건강을. 그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셨죠? 아까 운동하는 거 보고 너무 열심히 재밌게 잘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돈을 너무 쫓는 건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돈이 없이 무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0억 부자가 목표다. 2025년 11월 11일로 잡은 거고요. 지금 이제 벤츠 S 클래스를 좀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벤츠 오픈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1일 날 갖고 싶다. 그리고 캠핑카는 2021년 11월 11일 날 갖고 싶다. 이렇게 제가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날짜 안 적은 건 안 이루어졌거든요. 날짜 적은 거는 거의 좀 약간 연수만 틀리지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꿈을 적었으니까 진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곳은 이제 가족들하고 작년에 그 대만을 전체 우리 가족 여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오로지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여행한 게 해외 여행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여행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좋았던 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가야 되겠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뭔가 좀 그냥 단순하게 여행보다는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한 달 동안 가고 싶다. 이게 날짜는 목표 설정 날짜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이거 하루 이틀 만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2008년도부터 적었으니까 이것도 11년이네요. 11년 됐죠, 제가. 처음에는 한 장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에 2008년도에 적었던 겁니다. 이게 2008년도에. 네. 자, 집중의 박수를 한 3번 할까요? 집중의 박수를.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그러니까요. 제가 강사지만 강의하러 왔을 때 그냥 왔을까요? 몇 시간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그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 얘기 못하고 강사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할까요? 11시간. 1년. 지금 11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11년 준비한 노하우를 1시간 지금 몇 시에 선생님 1시간인가요? 1시간 반인가요? 8시 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4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강사님 11년 준비했습니다. 근데 수원 하이텍에 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준비했을까요? 또 계속 오는 시간까지 PPT를 수정을 했거든요. 네,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조시면 제가 막 질문을 할 겁니다. 아셨죠? 11년 준비한 사람이 지금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11년 준비한 걸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나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훌륭하고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저는 아버지도 안 계셨죠. 그잖아요. 제가 멘토 중에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을 좋아해요. 책을 제가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1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세계의 영토로 확장했잖아요. 징기스칸이 그 성공한 사례들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멘토가 되게 많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훌륭하지 않지만 세계를 정복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2008년도에 이렇게 한 장짜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사고 싶다고 적은 게 2008년도에 적었어요. 그 체험엔 리무진을 적었는데 이제 벤츠를 사게 된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업그레이드가 쭉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32평 아파트를 2008년도에 산다고 했는데 더 큰 걸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2008년도에 적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늦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2008년도에 몇 살이었을까요? 2019년도니까 제가 33살. 33살 때 제가 꿈을 적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몇 년 더 빠르세요? 우리 준 씨가 몇 살이요? 네? 올해 몇 살이요? 저 17살이요. 17살이요? 그러니까 저는 33살에 썼다고 했잖아요. 꿈을. 근데 저보다 더 앞서가죠. 그죠? 그러니까 더 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쓸 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적어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 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님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일 잘 보이는 책상에다 자기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꿈을 적으셔가지고 기숙사나 책상에다 붙여놓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옆에 분한테 연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꿈이라는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죠 글자? 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됩니다.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저기 조시는 분 이제 뒤에서 마이크가 뒤에까지 가면 좋은데. 네, 정말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좀 아무튼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우리 큰딸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제가 큰딸한테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딸한테도 안 시키면서 다른 학교에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자기가 내신 관리를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하고요. 이 벽에 너무 지저분한 거는 넷째가 벽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내신 관리하고 목표와 챙길 것들을 우리 큰애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월간 계획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대학 가고 싶은 것도 설정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 알아보고 자기가 어느 학교에 몇 학번으로 들어갈 건까지 다 체크를 하고요. 올 100점. 그래가지고 맞으면 엄마가 1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랬죠. 야 엄마 몰래 아빠가 100만 원 줄게.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물론 돈하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눈이 좀 동그라지네요. 중3이 목표 세운 겁니다. 중3. 아니 대학 고등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꿈 나의 목표 인생 목표는 내가 사실은 대통령의 꿈을 꿨다가 꿈을 접었습니다. 왜냐면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출마할 거면. 그래서 저는 꿈을 접었던 계기가 내가 대통령의 그릇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꿈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꿈은 컸어요 되게. 포기한 적이 있고요. 근데 제가 대통령이 꿈을 꿨던 거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꿨어요. 왜냐면 그 링컨 대통령님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책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빌렸어요. 워싱턴전을 읽고 대통령의 꿈을 꿨거든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인성이 훌륭하냐면 책을 읽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님 집에 비가 뚝뚝뚝 쳐만 떨어지니까 그 책이 물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네, 책이 딱 붙어가지고 이제 안 펴져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정말 인성이 훌륭하다는 게 다른 사람 같은 이거 주인한테 주면서 미안 좀 어떤 걸 하겠지만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링컨 대통령이 그 책 주인한테 찾아가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책 그 살 돈만큼의 일을 하겠다 그냥. 근데 그분이 책 주인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너는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어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밖에 안 국민학교 그때 당시 초등학교 없었고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문 중에 경쟁자 후보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대통령이 되냐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국민학교 이상 나왔냐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을 완전히 좀 기선제압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셔서 링컨 대통령이 또 보면서 노예 해방을 시켰던 이유가 뭐였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인데 엄마가 다른 집에 팔려가고 아빠가 다른 집에 팔려가고 아이들이 다른 집에 팔려가면서 너무 막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흑인을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누가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이텍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정말 훌륭한 꿈 넘어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이뤘으면 또 다른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꿈을 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이제 꿈 넘어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꿈 나의 인생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네 번째는 인재그룹하고 성공박물관과 실패박물관을 만들자. 이게 이제 2032년 11월 11일 나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미국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네. 유대인들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알아봤죠. 1,7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6천만 명. 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놀랬던 게 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작은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배하는 이유는 금융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왜냐면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서 난민이었어요. 지금 막 난민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던 유대인이 지금은 미국의 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면
맥도날드도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도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요. 정부를 관여한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다 이끌었던 분들이 미국의 경제를 다 쥐고 골드만삭스가 다 은행권을 많은 회사들을 투자를 해주고 있고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했습니다. 쿠팡이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손정희라는 분이 일본 분이지만 미국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금융 경제를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 난민이었던 사람이 경제를 지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IQ가 높을까요?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꿈을 가지고 유대인을 능가하겠다는 그런 꿈나무 꿈을 가지면 저는 세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실화는 아니고 책을 읽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그 정도로 독하시다고 그래서 성공한다고. 네. 그래서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농담으로. 왜냐하면 딱 이 시간이 졸음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했는데 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 쓰면 이래요. 네. 갑자기 틱틱 튀어나와요. 감사하다. 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기업들이 코카콜라부터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가 누구냐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멘토거든요. 네, 박성수 회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 지금의 나와 달라지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좋은 책 한 권은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크다. 둘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책을 읽어라. 좋은 책은 정보와 함께 자극을 준다. 셋째,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책을 읽어라. 책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다. 넷째, 승진하기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지 않고 승진이 가능한 사람은 장래성입니다. 다섯째가 뭔지 아세요? 잘난 척 하려거든 책을 읽어라. 잘난 척 하는 것도 문제지만 머리에 든 것도 없이 잘난 척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마디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을 꼭 써야 되는 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은 영린의 대사 잘 아시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인내 변화하고 인내 변화하면 생육하고 생육하면 세상과 나를 변화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하나 정성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멘토로 이렇게 이제 고동 이사님하고 같이 찍은 게 있고요. 꿈나무 꿈 2008년도에 같이 6박 7일 여행 가서 배웠고요. 저도 멘토분이 있어야 배우잖아요. 그래서 고동 이사님을 뵙고 멘토로 그 다음에 6일 약국 갑시다 아시죠? 네, 유명하시거든요. 메가스터디 대표를 하셨고요. 이분이 또 멘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멘토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남우서 목사님은 제가 멘토님이고요. 링컨 대통령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진대재 장관님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되게 관심이 많을 건데요. 삼성이 그 진대재 장관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금을 받아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IBM이라고 미국의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 정중 회장님이 스카우트를 받았고 이병철 회장님은 스카우트를 받았는데 이병철 회장님한테 가게 된 거죠. 삼성에 가가지고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이분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됐는데요. 정말 훌륭한 일화가 뭐였냐면 진대장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통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50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대통령님하고. 그래가지고 장관 자리 대단하니까 와라 그랬으면 안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민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다 장학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50분 대화 내용 중에 저희 강의 내용도 똑같아요. 1시간 반 대화 내용 중에 5분이라도 감동하고 제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죠? 네. 장관 자리 대단하라고 하시면 나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장관인데. 그죠? 네, 평생 이력서 한 줄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가슴 찡했던 게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여기 나라에 와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먹을거리를 좀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에 감동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그만두시고 정통부 장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 제가
그래서 열정으로 경영하라, 성공으로 경영하라 책을 읽으면 나오거든요. 혹시 이제 삼성에 들어가실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건데 꼭 그 책을 읽어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진재영 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건 회장님도 존경하고 이병철 회장님도 존경하지만 정말 또 거기에는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삼성에.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멘토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혹시 학교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한번 보셨어요? 뭐 교육 지표나 교육 목표에 대해서 잘 안 보셨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문자라도 이훈 교장 선생님께 문자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보내면 교장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번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지표요? 네, 이쪽에 교육 지표 보이시나요? 좀 위에는 보이는데 아래는 네, 보이는 데까지만 하죠. 네, 학교도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글로벌 기술 육성. 교육 목표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 것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교육 목표까지는 할게요. 더불어 살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도덕인을 육성한다. 두 번째,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탐구하는 창조인을 육성한다. 세 번째, 심신이 조화롭고 건전한 건강인을 육성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어와 전문기술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술인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목표도 아셔야 되고 자기의 목표도 글로 적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끝나면 교장 선생님 지금 상가집을 가셨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 같이 계시면 서로 좋았을 텐데 그래서 계실 줄 알고 제가 이 PPT를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또 대외 활동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제 강의 끝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백감사 우리 기현 씨 내가 이름 기억하잖아요. 머리가 나쁜데 이기현 씨 이름을 기억해요.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백감사를 저 아직 백감사는 안 썼거든요. 1555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내가 백감사를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현 씨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딱 보고 내가 너무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기현 씨 오라고 그래. 원래 강의 신청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거는 두 번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쉬는 시간 그냥 풀로 가면 되죠. 혹시 그다음 이쪽에서 아까 갑자기 종소리가 나길래 끝나지 말고 제가 기다려. 이걸로 할까요? 다네요. 그러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중요하니까 쭉. 예의대학교에서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가져온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오직 3%의 학생만이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구팀은 1973년에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년 후에 조사에 응했던 학생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라고 대답한 3%가 올린 총소득은 아니오라고 대답한 97%가 올린 총소득보다 많았습니다. 또 이들은 총소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대부분 올라 상류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2번 넣었던 이유는요. 똑같은 얘기를 7번 해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확히 인지를 하고 물론 저는 한 14번 정도는 읽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근데 이거를 2번 넣었던 이유는 2번이 아니라 7번을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일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학인데요. 여기에서 발표 20년 동안 연구한 거. 저는 11년 연구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선배님이잖아요. 그럼 선배님 얘기 잘 들으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뒤로 넘겨볼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안 하죠. 같은 학생끼리 읽어줘야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안 보이면 앞에 오셔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예, 네. 잘해주셨는데 빨리 보세요. 지금 이거. 네. 여기서부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맥스웰 슐츠.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연구. 슐츠 박사의 이 메시지는
40년에 걸쳐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행되었고 그 효과를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맥스웰 슐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60세가 되던 해 그는 연구의 결과물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실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네. 읽으면서 좀 긴장해서 했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세요? 마이크 대고 하셔도 돼요. 마지막 문장이요. 아 역시. 네.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더 읽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이게 40년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 책을 읽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40년 연구한 거를 얼마 만에 확인했어요? 3시간 만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읽으면요.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좋았던 게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긍정이었거든요. 감사노트 쓰면 긍정으로 바뀌잖아요. 웅진그룹의 윤석근 회장님이 쓴 책인데 정말 그 내용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40년 연구한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실천할 수 있겠죠. 30분이 하루에. 그러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나 시크릿 보면요. 김연아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보면 다 자기가 상상을 했어요. 자기 무대에 서서 1등을 한다는 시상을 받는다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뭐냐면 제가 막 적은 거거든요. 꿈은 내가 믿고요. 내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맞죠. 그래서 꿈은 내가 믿고 머리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상을 하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정기 발명을 했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쓰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로 뛰면 꿈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 내용이. 뭐라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한번 갑자기 막 긴장하는 분. 자, 조시는 분한테 시켜볼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꿈은 내가 믿고 내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제일 무서운 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상상을 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쓰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로 뛰면 이루어지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0분씩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시죠? 네. 어렵진 않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드릴 거니까 써보실래요? 그래서 발표를 한 5분 정도 할까요? 5분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여기 조시는 분은 필히 시킬 겁니다. 좀 뒤에 기현 씨도 할 거죠?